돌아간 거 확인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사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면은, 네, 우리 입시생도 그렇고, 취미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이 하는 소재인데요. 이 사과를 이제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은 어려운 게 사과거든요. 이게, 기본 도형으로 치면은 9? 그죠? 9 아닌데, 이 중간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변형된 그런 도형이잖아요. 보이시나요? 이 사과 반짝반짝거리죠? 네, 이 사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사과를 그릴 때 보면 원터치로 막 이렇게 넣어서 그렸는데, 요즘은 입시가 좀 진화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이렇게 봐도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색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스케치부터 쓱싹 하도록 해보죠. 사과가 약간 기울어졌네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림자가 뭐 빛도 뭐 하나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형광빛이 위에서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자, 이 사과 기본 도형 아시죠? 자, 여기가 움푹 파이고, 기본선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좀 밑에 내려야겠다.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움푹 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물선으로 어떤 형태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림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표현이 관건이죠. 여기가 이제 이 꼭지 부분이 어찌 보면 포인트인데, 여기 부분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사과 꼭지를 일단 그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방송 너무 많이 바로 시작했나? 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빛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저기서 오는데, 여기 부분 조금 어두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줬고, 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연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좀 어두워지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좀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쨍 하고 밝으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자, 평소 우리 그림 그리실 때 형태를 잘 관찰하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을. 사과가 너무,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굳이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게 계획적으로 잘 그리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어떻게 지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지 대충은 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정해놓는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반사광인과 동시에 좀 톤이 채도가 다운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스케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연필은 재료를 또 궁금해 하실까봐 재료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연필은 이 A&B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썼고요. 이글. 그 다음에 붓은 역시 A&B 700R. 12호. 그리고 수채화물감은 미젤로 이걸 썼습니다. 네. 그러면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박리님, 네, 동영상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메시지에 인사를 전하라네요. 자, 보면은, 일단은 이 이제 사과의 밑색을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밑색을 보면은, 이렇게, 옐로가 많죠? 옐로톤이. 그래서 이 밑색 고유의 색깔을 그대로 살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무채색으로 밑에 덩어리를 이제 잡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터치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 종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캔디지예요. 200g? 220g인가 200g인가 그 정도 되는 그냥 일반 캔디지라 번지기로는 조금 살짝 부족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자, 이런 기본 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색깔을 칠해볼게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저거 하려고 하려고. 그러시구나. 색깔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도 기본제는 베이스 색을 좀 넣어줄게요. 뭐 붓터치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슥싹슥싹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의할 점은 그쵸, 물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점. 그 점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아주 퍼포먼트 옐로우 같은 색깔이 좀 보여서 이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콩다리 안쪽 부분이 약간 연두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을, 밝은 색깔을 미리 좀 칠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랑 중간중간에 이런 옐로 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예.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이게 자연물이다 보니까 색깔들이 중간중간에 막 연두빛도 있고 노란빛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캐치해 주셔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림자 빛깔도 좀 해야겠죠. 실제로 보이는 그림자 빛깔이요, 이게 레드랑 옐로우가 가진 자연물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실은 그림자 색이. 자세히 보시면 한번 하얀 천을 깔아놓고 뭐 집이나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친구들,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림자 색깔이 물체마다 살짝씩 다른데 굉장히 미묘합니다. 근데 이런 자연물들 같은 경우는 그림자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오지가 않아요. 자, 이 꽁다리도 미리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죠. 자, 얼추 베이스톤이 입혀졌다고 치면 이제 좀 붉게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제가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치 할 때보다 색깔 칠할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케치는 뭔가 오래 달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단조롭기도 하고. 근데 색깔 칠할 때는 일단 색들이 눈에 너무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루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랐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안료가 실은 종이에 입혀지면서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마른다는 얘기겠죠? 자, 앞부분에 붉은 톤이 오고 여기에서 좀 진한 붉은 레드가 오네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색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소묘할 때는 보면은 연필로 막 어느 정도 베이스톤이 잡혀지면은 어두운 부분 잡으면서 묘사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채화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냐면 이 연필 대신 붓이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펴서 발라줍니다. 이 노란빛이 좀 많으면서 중간중간에 붉은 기운이 있는 거라 밝은 부분은 살짝 조심을 해주시고 베이스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붓으로 그 사과의 특징적인 어떤 색감이라든지 결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 거를 처음부터 묘사를 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붓을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네,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도 색깔을 이렇게 잡아서 면이 실은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과에서 쓱. 재밌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주황빛이 이렇게 돌면서 여긴 또 희한하게 살짝 연두빛이 도네요. 일단은 붉게 보이는 부분을 제가 채색을 하고 연두빛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살짝 연두빛이 비치네요. 그래서 살짝 넣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베이스 되는 톤을 살짝 번지게 하셔도 돼요. 이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색깔이 살짝 빠져주네요. 옐로 톤으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빼주고. 이렇게 넣죠? 자, 예전에는 이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보다 뒤에가 있기 때문에 채도를 많이 빼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뭐 뒤에 있는 면을 색감으로 좀 구분을 해줬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100m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까이 있지만 이 앞에보다 좀 뒤에 있는 거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보여지는 사과에서는 뒷부분이 좀 붉은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이게 붓터치를 하실 때 아무래도 사과의 면 방향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과가 면이 이런데 막 붓터치를 완전 반대되게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죠? 그냥 붓터치의 방향에 따라서도 이게 면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사과 면이 이렇다 그러면 그 결 방향대로 찾아서 색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더 잡아보겠습니다. 좀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런지 그리고 뒷부분에 또 색이 풀어지는 부분이랑 빨갛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찾아주죠. 이렇게. 색깔 되게 예쁘다, 그죠? 색깔이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 뭐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타셔서 조금씩 뭔가 연필로 묘사한다는 기분으로 붓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게 수채화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망치는 이유는 마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색칠을 하기 때문에 그 종이가 물감을 감당하지 못하야. 그래서 이제 면이 뭉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침착하게 말려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래 하고 오래 하지 않고의 어떤 테크닉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성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도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입시 경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가는 터치도
있으면 좋죠? 이렇게 막아주는 세로선 터치만 너무 쓰면은 이 사과의 면이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그죠? 우와, 조윤아씨 감사합니다. 땡큐. 저 방송 많이 안 해봤는데 용기를 주시는군요. 자, 밝은 부분은 뭐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없잖아. 밝게 지금 느껴지는데, 예, 좀 차등을 줘서 색감을 칠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끝쪽에 약간 옐로랑 그린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좀 섞어서 칠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연물이다 보니까 반사광이 이 인공물보다는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반짝거리는 부분이 막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몇 개만 이렇게 비치는 느낌,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만 주시면, 예, 자연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는 거, 그죠? 이쪽 면도 좀 잡아주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저 처음 들어요, 진짜. 저 목소리 좋다는 말 처음 듣는데? 고마워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자, 밑에도 지금 여기가 이제 톤이 좀 빠지긴 했는데요. 예, 조금 더 묘사하면서 톤을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여기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사과 결들을 표현해 주실 수 있으면 표현을 해 주십니다. 자, 제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과 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제 손 제스처로 보이실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밑에 돌아가는 부분은 반사광이 물론 비치긴 하지만 면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잠깐만 보죠. 아휴. 자, 면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바닥에 비춰지는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줘요. 어둡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과하진 않아요. 과하진 않은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 또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여기를 조금 눌러주세요. 눌러준다고 해서 막 과한 색을 쓰는 건 아니고요. 아이고. 약간의 이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 좀 남겨두면은 여기를 눌러준다는 거죠. 색감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죠? 그래야지 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설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아지는 터치도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꽁지,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여기를 나름 묘사를 해볼까요? 더 튀어나오게. 자, 봅시다. 이 어두운 부분을 살짝 잡아주면 그러면 얘가 살아납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를 포인트 되는
좀 닿여서 어두워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에 안착이 된 느낌이 들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그리든 그죠? 이 그림자 강약이라든지 물체 강약도 보면은 이렇게 한 톤으로 씩 이렇게 뭔가 칼로 긋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 음악에도 리듬이 있고 강약이 있듯이 예, 그림에서도 강약을 줍니다. 이를테면 잡았어요. 그럼 좀 풀어주고 또 잡고 또 풀어주다가 살짝 잡고 이런 식으로. 네, 밀당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긴 한데 글쎄요. 그런 식으로 차이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그죠? 변화를 주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얼추 사과가 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해가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덩어리를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면도 좀 잡아보겠습니다. 쓱쓱 쓱. 숫자가 완성이 되면 될수록 이제 붓에 들어가는 힘을 좀 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종이가 얘네들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뒤로 꺾이는 부분을 제가 한 턱씩 좀 눌러주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잡혀지고. 참 그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본인이 또 손을 놓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 느낌이 좋고 완성이 되었다 싶을 때는 미련이 남아도 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고 아까처럼 밑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죠. 면도.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아, 김담 시장님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자, 이상으로 사과 그리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연두가 너무 튀는 것 같네. 좀 가라앉혀주고, 이것만 가라앉혀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